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. 4년 사귄 동갑 커플이 결혼 준비하다가 하향혼,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관계가 엄청 흔들리고 있다는 사연입니다. 33살 두 분 이야기예요. 네, 이게 시작이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하양혼이야?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. 하향혼이요? 네, 여자친구분은 그 말에 엄청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고 남자친구는 계속 다시 만나자고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와, 하향혼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까지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, 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, 또 각자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우선 그 하양혼이란 말이 나왔을 때 여자친구분은 그 단어를 아예 처음 들어봤대요. 아, 처음이요? 네.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말 그대로 내가 좀 낮춰서 가는 결혼이다.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허. 아니, 처음 듣는 말인데 설명을 또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좀 그렇겠는데요? 그렇죠.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불쾌할 수 있죠. 그럼 두 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 사연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요. 자, 남자분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. 남자분은 이제 33살이고 직업은 교대 근무하는 생산직. 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. 네.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셔서 결혼할 때 지원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. 이런 상황이고. 지원은 어렵군요. 네. 심지어 본인도 최근에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적금까지 깼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결혼 후에 육아휴직 쓰는 거나 집안일 분담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긴 어렵지 않겠냐.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. 아, 그렇군요.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. 그럼 여자친구분은요? 여자분도 같은 33살이고요. 직업은 간호사, 3교대 근무를 하세요. 모은 돈은 8천만 원. 남자분보다 조금 더 많네요. 네, 그리고 친정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주식도 약간 가지고 계시고요. 오.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결혼하면 육아휴직 쓰는 게 가능하고 또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봐주시기로 약속까지 하셨대요. 야, 이거는 들어보면 확실히 여자분 쪽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아 환경 면에서나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? 네,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. 근데 남자친구는 왜 본인이 하향혼이라고 했을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남자친구 주장은 이렇습니다. 일단 나이는 같은데 여자친구 모은 돈이 8천만 원이면 자기 7천만 원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.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직업인데 간호사가 사실 출산하고 나면 좀 편하게 쉬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는 경우도 많지 않냐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.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은 돈만 볼 게 아니라 뭐랄까 미래의 직업 안정성 아니면 육아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본인이 좀 손해 보는 결혼이다. 이렇게 느꼈다는 걸까요? 그렇죠.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. 근무 형태도 얘기했는데요. 자기는 가끔 주말에 나가지만 여자친구는 매일 3교대 근무를 하니까 근무 강도 같은 것도 비교를 한 것 같고요. 허허. 참. 여자친구분 입장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. 그럼요. 하양혼이란 말 자체에 너무 불쾌하고 좀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해요. 4년 동안 쌓인 전까지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서 바로 헤어지자고 한 거고 그 뒤로도 계속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하고요. 그럴 만하죠.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이 대뜸 그런 단어를 쓰면 여자친구분은 그럼 하향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건가요? 여자친구분 생각은 그 단어는 보통 나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조건, 직업 이런 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랑 결혼할 때나 쓰는 말 아니냐는 거죠. 네, 그렇죠.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남자친구는 지금 계속 카톡으로 내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말이 좀 꼬였다.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다. 이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 사연에 보니까요. 하향혼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도 서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나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결국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, 그러니까 돈이나 직업, 가족 지원, 또 결혼 후에 육아나 가사 분담 같은 문제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거겠죠.
저희는 일단 사연에 나온 두 분의 주장, 그리고 그 근거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결혼의 조건이라는 게 정말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. 이 사연만 봐도 남자분은 당장의 돈 액수보다는 뭐랄까 미래의 직업 지속성이나 근무 조건 같은 걸 좀 본인 입장에서의 희생 이런 관점으로 본 것 같고 그렇죠. 반면에 여자분은 현재 가진 자산이나 또 부모님의 확실한 지원 약속 같은 좀 눈에 보이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숫자나 직업 이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럼 이 두 분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조건들 말고 그 밑에 깔린 생각들, 그러니까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,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달랐을까,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 단순히 조건 비교를 넘어서 이 두 사람이 각자 그렸던 행복한 결혼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